필요한 부품을 하나씩 설계해 볼게요. 부품 그대로 설계는 안 할 거고요. 필요한 것들만 좀 설계를 할게요. 먼저 그 친구들 설계하기 전에 오늘 어떤 부품들을 설계할 건지,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해부한 부품들이겠지만 한번 설계한 거를 미리 한번 보여줄게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녹색이, 요게 조금 우리 이따가 수정을 좀 하긴 할 건데, 이 녹색이 그 블루투스 스피커의 그 소리 나오는 부분으로 생각해 주면 돼요. 그 스피커 부분.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에 우리 그 파란색 배터리하고 보드 하나 있었죠? 전자회로. 그 전자회로하고 그 배터리하고 합쳐놓은 요 지금 주황색, 요게 이제 지금 그 보드하고 배터리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블루투스 스피커는 요 두 개만 설계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두 개를 설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CD룸에서 구한 부품들이 보면은 CD룸이 놓여지는 부위, 그게 이제 요 빨간색하고 주황색으로 되어 있네요. 색깔 좀 바꿔볼까요? 빨간색이 많아. 동그란 부위가 그 CD룸 고정하는데,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가 일단 그 사각형으로만 표현을 했는데, 이 부위가 CD가 놓여지는 그 제일 큰 덩어리, 그 부품이라고 보면 돼요. 이따가 그 부품 영상 다시 보면서 설명 다시 할 거니까는 일단 어떤 것들인지만 형태만 봐주면 돼요. 그리고 CD룸에 이 노란색 요 부품이 그 우리 CD룸 처음에 CD 넣기 위해 문 열고 하는 그 작동을 위한 부품이 있을 거예요. 보드 하나랑 그 동그란 모터가 달려있는. 그래서 이 부품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지금 빨갛게 되어 있는 게 그냥 간단하게 회로 표현한 거거든요. 지금 네모나게 올라온 거는 우리 전원 그 전원 케이블을 꽂는 부위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 납작한 부분이 그 회로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총 설계할 게 CD룸에서는 3개,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는 2개, 그래서 5개를 설계를 할 거고요. CD 그냥 납작하게 CD 동그랗게 한번 표현해 봤고요. 그리고 요 큰 덩어리는 우리 아직 지급이 안 됐는데 파워 서플라이라는 부분이고, 요거는 참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같이 따라하게 될 부분이 요 CD까지 총 6개네요. 6개의 부품들을 우리 같이 그 모델링을, 그 해부한 부품들을 모델링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준비해야 될 게 그 우선은 그 스피커 부품 2개거든요. 하나는 전자 회로가 있고, 하나는 요 스피커 소리 나오는 부분이 있죠. 먼저 소리 나오는 부분에 대한 그 부품을 설계를 해 볼게요. 그래서 필요한 게 치수를 측정하는 공구를 하나 같이 있죠. 키트에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공구가 있어요. 은색으로 된 긴 자같이 된 거. 그래서 걔를 활용해서 이제 사이즈를 측정해 가면서 형상을 대략적으로 그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피커부는 우선 크게 뒤쪽에 좀 단단한 스폰지, 사각형의 스폰지가 있고, 위쪽에 자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뭐 선들이 납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소리가 실제로 나오는 이 소리부가 있고, 그래서 우리 자석부터 소리가 나오는 부분은 간단하게 그냥 원통 형상으로 만들게요. 그리고 뒤쪽에 스폰지, 딱딱한 스폰지 부분에 사각형 직립면체를 하나 만들고, 그래서 얘는 설계를 원통하고 그 상자 2가지만 갖고 설계를 해볼 거고요. 대신에 이제 사이즈, 치수, 크기만 좀 정확하게 우리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애로 측정을 해서 한번 3D 설계를 한번 해볼게요. 위쪽 부분 원통하고 상자를 불러올게요. 원통하고 상자 먼저 불러왔고 원통을 불러왔어요. 우리 이제 사이즈를 좀 바꿔볼게요. 원통 같은 경우는 사이즈를 바꾸려면 우리 눈금자라는 애가 있어요. 여기 요 눈금자라는 애를 클릭하고 여기 화면의 작업 평면 쪽에 눈금자를 클릭 다시 할게요. 그러면 숫자가 한 6개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 초록색은 여기 지금 동그라미서부터 떨어진 이 원통이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6,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8. 그리고 파란색, 여기 지금 요렇게 파란색으로 둘러싸져 있는 화살표는 이 원통의 실제의 크기, 이 3D 모델링 요 화면에서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크기를 바꾼다고 하는 건 여기 이제 파란색
으로 둘러싸져 있는 화살표의 숫자를 바꾸는 거와 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원통의 크기를 몇으로 해야 되냐면 우리 버니어 캘리퍼스로 한번 치수를 재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자석 부위를 재보면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게 한 4cm 정도 되죠. 단위가 4cm면은 지금 우리 그 팅커캐드 이 모델링 하는 화면의 단위는 이 20이라는 거는 밀리미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치수를 재보니까 4cm였으니까 이거를 40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숫자에 마우스를 왼쪽 클릭하면은 숫자 바꿀 수 있거든요. 40으로 바꾸고 가로를 바꿨으면 세로도 바꿔야겠죠. 40 하면은 요 정도 사이즈인 거고, 그리고 높이 우리 자에서부터 이 소리가 나오는 부분까지는 2.3cm 되죠. 2.3cm면은 23mm죠. 그래서 23mm로 하면 이 정도 크기가 이제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품의 그 스피커부의 사이즈가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스폰지 부분도 치수를 재면 2.1cm 정도, 가로 세로가 2.1cm 정도 되죠. 21 가로 21 세로 20 정도 된다 치고, 높이 부분은 이 버니어 캘리퍼스의 뒷부분도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요 부분이 여기 치수인 거예요. 요 튀어나와 있는 부분. 그래서 요 버니어 캘리퍼스의 뒷부분을 밀어내면 요게 치수인 거고, 높이가 그러면 1.7cm 정도 되네요. 1.7cm니까 17mm 되고, 그 스피커 그 소리가 나오는 부분이 스펀지 위에 올라와 있죠. 또 스펀지 요 빨간색 사각형 위에 원통을 올려볼게요. 올리는 건 요 삼각형 또는 그 컨트롤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위아래 화살표, 키보드의 위아래 화살표를 이용해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올려보면 여기 그 연두색으로 그 둘러싸여져 있는 화살표에 숫자가 바뀔 거예요. 10이 지금 10, 13, 14, 15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그 사각형의 높이가 17mm니까 원기둥의 바닥에서부터 이 작업 평면이라는 이 파란색 모눈에서부터 그 떨어져 있는 높이를 17mm로 하면 그 정확하게 그 사각형 위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둘을 이제 가운데로 맞춰줄게요. 가운데는 아까 정렬 명령어 활용했죠. 그래서 두 개를 싹 다 포함하게 이제 클릭을 선택을 하거나 또는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하나씩 클릭해 가면서 두 개를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정렬 버튼 클릭하고 가운데, 요 가로의 가운데, 세로의 가운데 하면 이렇게 형상이 완성됐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스피커의 소리 나오는 부분에 대한 모델링이고, 둘을 하나로 합쳐야겠죠. 그래서 두 개를 다시 선택하고 여기 그룹화를 눌러주면 이제 하나의 형상으로 선택이 돼 있죠. 그리고 색깔을 좀 검은색으로 바꿀게요. 얘가 실제로도 다 검은색일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스피커부가 설계가 된 거고, 그 다음은 두 번째 부품이 이제 회로 부품이죠. 회로 부품은 한번 그 설계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설계하냐면, 뷰이는 이제 상자로 표현이 되겠죠. 상자로 두께만 좀 그 변화시켜주면 표현이 될 거고, 회로 부분은 필요한 게 좀 있어서 회로 부분에는 이제 커넥터가 꽂혀지는 부위를 좀 사각형으로 표현할 거고, 그리고 회로 위에 버튼이 5개 있어요. 5개 있는데 이 버튼하고 그걸 좀 그 한번 형상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먼저 배터리 부위의 치수를 한번 재볼게요. 일단 가로가 30, 세로가 한 40 정도 되네요. 그래서 상자를 불러오고 상자 클릭. 그래서 여기 보면 가로가 30mm죠. 그리고 세로가 한 40mm, 네, 4cm였으니까. 그래서 높이는 뒷부분으로 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6mm 정도, 0.6cm, 6mm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높이를 6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배터리 부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회로 부분은 근데 앞부분이 살짝 원처럼 돼 있죠. 근데 이 부분을 그냥 무시하고 사각형으로 그냥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상자를 하나 불러오고, 그 상자가 이제 배터리 부위 색깔을 파란색으로, 그 전에 배터리 부분은 색깔을 요 솔리드 요 빨간색을 클릭하고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으로 좀 바꿀게요. 그리고 회로는
솔리드 눌러서 녹색이니까 녹색으로 좀 바꾸고, 그리고 이 크기를 가로가 한 3.4, 근데 뭐 우리 이렇게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3.5 정도 할게요. 가로가 3.5cm니까 35mm죠? 세로가 한 4.8로 할게요. 4.8cm니까 요 화면에는, 요 팅커캐드에는 48mm, 높이는 요 두께죠? 1mm 정도 되네요. 1mm. 그리고 지금 이 회로 기판이 이 배터리 위로 올라야 되죠. 배터리의 두께가 6mm래요. 6mm, 0.6cm, 6mm. 그러면 회로 기판은 두께는 1mm인데 높이가 6mm 정도 떠 있어야겠죠. 위로 올라와 있어야겠죠.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이 버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눌러주면 이제 여기 6mm가 되고, 여기다가 숫자를 6을 그냥 바로 써놔도 되고요.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건 요 두께고, 우리 사각형 상자의 두께고, 초록색으로 둘러싸져 있는 거, 초록색으로 둘러싸져 있는 화살표는 작업 평면에서부터 떠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6mm 떠 있어야 되니까 여기가 6mm인 거예요. 초록색으로 둘러싸여 있는 화살표의 크기가. 가운데로 맞추는 건 이렇게 포함시킨 다음에 여기 정렬 버튼 누르고, 여기 가운데,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하면은 이렇게 가운데로 붙었죠. 배터리가 가운데가 세로는 아니네요. 뒤로 가게 한번 눌러주고, 지금 요 작업 평면이라는 글씨가 있는 부분을 앞쪽, 그러니까 커넥터가 꽂히는 그 전원선이 케이블이 꽂히는 부분이라고 했을 때 좀 배터리는 뒤쪽에 가 있죠. 그래서 배터리 클릭하고 화살표 버튼으로 위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좀 뒤로 움직일 거예요. 너무 움직였으면 앞, 너무 움직였으면 앞으로 가기 버튼 몇 번 눌러주고, 네, 좀 뒤쪽에 가 있죠. 보면은 이게 지금 그 화면을 돌려보면 보는 방향에 따라서 가운데가 안 맞아 보일 수도 있는데, 요 밑면도라는 걸 눌러보면 가운데를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일단 회로하고 배터리를 설계를 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케이블이 꽂히는 부위, 요것도 그냥 상자로 표현할게요. 그래서 상자를 불러와서, 상자가 좀 작아지겠죠, 많이 지금보다. 치수를 재보면 가로가 한 8mm, 꽉 8mm, 그리고 세로 1mm 정도, 그리고 높이가 기판에서부터 회로 기판, 회로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요 높이가 한 2.5 정도 되는데 한 3mm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 20을 3으로 바꾸고, 그러면 얘가 요 회로 기판 위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얼마만큼 올라와야 되냐면, 지금 요 배터리 부분이 6mm 두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6mm에, 그리고 초록색 회로 기판이 1mm니까 총 7mm가 올라와야겠죠. 그래서 지금 요 -3, 요 초록색으로 둘러싸져 있는 화살표를 7로 바꿔주면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죠. 그리고 세 개를 다 잡아서 정렬로 가운데 위치시킬게요. 그 다음에 이 커넥터 부분을 뒤쪽으로 좀 옮길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색깔은 회색으로 바꿔줄까요? 은색, 회색, 은색. 네. 그러면 이제 커넥터가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는 버튼까지만 할게요. 버튼을 상자하고 그 동그라미, 그러니까 원통으로 두 개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상자를 불러오고 원통을 불러오고, 그 상자의 크기, 밑부분에 있는 이 상자의 크기는 가로 5mm, 세로 5mm. 높이는 요 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높이를 재보면 한 1.5, 1.5mm. 그래서 가로 5mm, 세로 5mm, 높이 1.5. 요 정도 사이즈가 되네요. 그리고 이 작은 흰색 부분의 크기는 지름이 한 2mm 될 것 같아요. 지름이 2mm니까 가로 세로를 둘 다 2mm로 해야겠죠? 요 2mm 하면
그리고 높이는 아이고 이거 높이 엄청 작겠죠? 1mm도 안 되는 것 같네요. 한 0.5m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5. 그럼 이 금색 눌려지는 부위가 이 빨간색 상자 위로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높이 부분을, 그러니까 바닥면에서 떨어진 지금 0이거든요. 빨간색 상자가 높이가 1.5니까 1.5만큼 위로 떠야겠죠. 그래서 요 그 0으로 되어 있는 데를 1.5로 바꿔도 되고 1.5 올라오죠? 그러면 둘을 이제 가운데로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정렬 두 개를 한 번에 묶어서 정렬 버튼 누르고 가운데 하면 이렇게 버튼이 완성이 됐어요. 회색이니까 색깔을 원하는 색깔 누르면 이렇게 바뀌죠. 그럼 얘를 이제 기판 위로 올려야겠죠. 우리 이 앞으로도 잴 수가 있는데 요 뒤로도 잴 수가 있어요. 뒤는 간격 같은 거 잴 때 좋아요. 이 앞은 크기를 잴 때가 좋은데 간격을 잴 때는 요 뒤쪽에 있는 얘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써져 있는 게 위치가 끝에서부터 한 1.75 정도, 1.75c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일단 근처로 가지고 가서 쪽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 왼쪽으로 이렇게 보내준 다음에, 그리고 둘을 하나로 묶을게요. 그룹화. 그래서 지금 하나로 만들었죠? 두 개가 되면 이게 움직일 때 혹시 따로따로 움직일까봐 그룹으로 하나를 묶었어요. 그리고 일단 요 기판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 7mm가 바닥에서부터 떠 있어야 돼요. 요게 7로 바꿔주면 되고, 있겠죠? 그리고 요거를 요 위에 정렬을 좀 하면은 좀 편하긴 한데 좀 헷갈릴 수도 있어서 일부러 선생님이 그냥 가져다 갈게요. 이 지금 새로 만든 버튼 부위를 요 끝으로 한번 가져갈게요. 맨 끝에서부터 키보드의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1mm씩 움직이죠. 그래서 요 17번 눌러야겠죠? 17. 네, 이 위치가 지금 버튼의 위치로 보면 돼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버튼은 요 버튼에서부터 일정한 간격으로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버튼은 간격이 첫째 버튼하고 한 7m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요 똑같은 거니까 복사하기 버튼이 컨트롤 버튼하고 컨트롤을 누른 채로 C, 그리고 그게 카피고요. V가 붙여넣기.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V. 그럼 아마 하나가 더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7mm 떨어지게. 네, 화살표 버튼 중에 위로 올라가는 거. 지금 화면에 따라서 위로 올라가는 버튼이 뒤로 가는 거일 수도 있고 옆으로 가는 거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는 화면을 돌려가면서 다시 한번 눌러보거나 아니면 앞뒤 양옆을 잘 확인해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잘 보고 확인해서 눌러줘야 돼요. 자, 하여튼 7m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끝으로 맞춘 다음에 잘 안 맞죠? 1mm씩 하니까 단위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0.25로 바꿀게요. 0.25에서 요 가운데 맞춰준 다음에 7mm니까 하나, 7mm면은 그린드 스냅을 다시 1로 바꾸거나 아니면 0.25를 28번 누르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mm로 바꾸고 키보드의 화살표 위 버튼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하면 요 위치가 이제 가운데 있는 버튼이고, 양옆도 마찬가지예요. 7mm씩 떨어져 있으니까 일단 컨트롤 키하고 C 누르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하고 V 눌러서 하나를 다시 복사하고 키보드의 화살표 버튼으로 움직여서 사이즈를 일단 지금 3개 더 해야 되잖아요. 3개를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로 위치를 일단 맞춰 놓을게요. 위치를 맞춰 놓는다는 게 그 가운데 있는 거 기준으로 양옆으로 그리고 위쪽으로 이렇게 3개를 더 만들었잖아요. 지금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그리드 스냅을 1mm로 바꾸고 그리드 스냅 1mm로 바꾸고 7mm씩 떨어뜨리면 되니까 7번씩 눌러주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스피커 부분의 회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배터리하고 회로하고, 그래서 요거를 하나로 또 만들어줄게요. 그룹화. 색깔을 녹색 바꿀까요? 네. 이렇게 하면 지금 스피커 부분하고 회로 기판 부분 설계를 완료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CD룸 부분에 설계를 해야겠죠? CD룸 부분은 거의 이걸 그대로 따라하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그리고 또 필요한 형상에 맞게만 설계를 할게요. 일단은 그 컴퓨터와 연결되는 선이 꽂히는 기판 이 하나,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 이 회로 부품하고 모터고 동그란 모터가 달려있는, 그리고 눌려지는 버튼이 있는, 얘가 어떤 거였냐면 그 CD를 넣기 위한 오픈하고 클로즈 할 수 있는 버튼 있는 거 있죠? 그 부분을 작동시키는 회로예요. 회로하고 모터. 그래서 이 부분을 설계할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CD룸이 놓여서 불러오는 그 부분이 있는 요걸 설계할 건데, 요것도 다 안 할 거고요. 요 돌아가는 동그라미 부분 요거 정도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기판 먼저 컴퓨터와 연결되는 얘 먼저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일단 요 상자, 거의 상자 두 개예요. 그냥 상자 밑에 회로 기판 상자 하나, 그리고 버튼인, 그러니까 케이블이 꽂혀지는 이 부분 상자 하나. 그래서 상자 두 개죠. 사이즈를, 크기를 바꿔줘야겠죠. 먼저 이 기판 먼저 할게요. 회로 기판이니까 색깔을 녹색으로 좀 바꿀까요? 녹색으로 바꾸고, 그 버니어 캘리퍼스로 사이즈를 잰 가로가 저는 한 71 정도 나오네요. 이거는 사이즈가 그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 제조사별로, CD룸의 제조사별로 LG 거 있고 삼성 거 있잖아요. 그 제조사별로 조금씩 다르니까 직접 한번 재보면서 해야 돼요. 71 정도 나오네요. 71.5, 7.15cm 또는 71.5mm, 71.5mm. 회로 부분이 11.5cm 정도, 115mm죠. 11.5cm니까 115mm 높이. 아마 1mm, 2mm 정도 될 것 같은데, 높이가 2mm, 0.2cm, 2mm, 여기 밀리미터니까 이 정도 되는 기판에 커넥터, 케이블이 꽂히는 부분이 올라와 있죠. 케이블 꽂히는 부분 검은색이니까 검은색으로 바꿀게요. 가로가 7. 이 참고로 숫자 넣을 때 혹시 그 동영상 훅 지나가고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 눈금자 꼭 클릭해서 그 작업 평면 글씨 있는데 아무데나 요 글씨 근처에 찍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런 치수들이 나와요. 그 7mm 요거 여기 지금 화살표 잘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선 두 개 거져 있고 요렇게 화살표 거져 있으니까 이 선부터 이 선까지니까 요 두께죠. 요 두께 7mm고 세로가 한 4.8cm, 4.8cm니까 48mm 정도 되죠. 그리고 높이는 뒷부분으로 높이가 8mm. 요 정도 되는 커넥터가 요 위에 올라와 있는 건데, 기판 위에 있으니까는 얘가 기판의 두께만큼 작업 평면에서 위쪽으로 올라와야 되죠. 그러면 두께가 2mm니까 2mm만큼 올라와야 되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그리드 스냅이 1이면 두 번이죠. 한 번, 두 번 하면 여기 2mm 올라왔죠. 그래서 얘를 요 근처로 가져가고, 케이블이 꼽히는 커넥터를 위치를 잡아줄 건데, 선생님은 이제 보면은 요 짧은 쪽을 이제 팅커캐드 작업 평면에서 앞쪽으로 봤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재고 팅커캐드에 반영할게요. 모델링에. 그래서 이 부분을 재면 간격은 뒤에 걸로 재면 좋으니까 한 2cm 정도 10mm죠. 그래서 이거를 위 설계한 거를 모서리로 가져가고, 잘 안 맞죠? 잘 안 맞으면 그리드 스냅을 좀 줄이고 이 화살표, 키보드의 화살표 버튼으로 좀 움직일게요. 그래서 이렇게 맞춘 다음에 20mm였으니까 그리드 스냅 1로 바꾸고, 선이 꼽히는 부위 클릭한 다음에 20번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스물. 이렇게 하면 이제 회로 기판의 형상이 모델링이 된 거고요. 뭐 좀 더 모델링을 하고 싶으면 이 안에 있는 사각형 원통 두 개 정도 더 있으면 좀 더 실제 부품하고 비슷해지겠죠.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필요 있는 건 아니라서, 두 개를 잡아서, 두 개를 잡는다는 거는 그 Shift 누른 상태에서 각각을 클릭해야 돼요. 또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쭉 드래그해서 둘 다 포함하게. 그 다음에 그룹화. 그 빨간색 점선 안에 다른 모델링 형상이 있으면 같이 포함되니까 주위에서 그룹화. 좀 다른 색으로 요 색깔. 그래서 요까지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서랍을 이제 앞으로 뺐다 넣었다 하는 요 회로를 설계해 볼게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회로 기판 하고 모터, 그리고 이건 필요한 게 좀 있어서 모터하고 여기 버튼부까지 세 개를 한번 설계를 해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원통 하나 하고 그 상자가 두 개 있어야겠죠? 원통 하나, 상자 두 개. 회로 기판을 먼저 설계할게요. 회로 기판은 색깔을 좀 녹색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버튼은 검은색. 그리고 원통은 회색. 네, 이렇게 바꿨고요. 가로를 32mm, 3.2cm, 32. 세로가 6.2cm네요. 62mm. 그리고 두피가 두께죠. 두께가 2mm. 예, 요 20, 요거를 2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요 기판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버튼.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마우스를 기판 근처로 가져갈게요. 그리고 회전, 여지껏 회전 잘 안 했죠. 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 상자든 원통이든 구든 지붕이든 그 선택이 되면 이렇게 살짝 돌려보면 이렇게 휘어져 있는 호 형태의 화살표가 있어요. 이게 회전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커서가 갖다 대면 0도라는 게 뜨고 화살표가 빨간색으로 바뀌죠. 다시 보세요. 네, 지금 이때 왼쪽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그 마우스를 한 바퀴 삥 돌려보면 각도가 바뀌면서 회전이 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의 그 커서의 위치가 지금 요 눈금이 많은 쪽, 지금 빨간색이 살짝 채워지면서 움직이는 이 공간에 있으면 그 각도가 1도씩 움직이는데,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 눈금이 좀 그 적은 눈금이 좀 5개씩 있는 곳, 이쪽은 22.5도씩 움직여요. 커서가 요쪽에 있으면, 요쪽 그 눈금이 적은 쪽에 있으면, 눈금이 많은 쪽에 있으면 1도씩 움직이고, 안쪽에 있으면 22.5도씩 움직이고. 근데 요게 그 회전시킬 때 이걸 꼭 확대를 좀 충분히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 회전시키려고 갖다 대면 뭐 점이라든지 같이 겹쳐갖고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확대를 해주고 회전시키는 방향에 따라서 그 회전하는 화살표를 선택해줘야 돼요. 요 위쪽을 하면 이렇게 움직이고, 다시 뒤로 가기 위해서 원래 위치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그 그려놓은 이 버튼의 형상에 따르면 방향 요렇게 움직여야 되죠. 요렇게 90도가 움직여야지 선생님의 젠 가로 세로 높이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요 끄트머리 그리드 스냅을 좀 조절해서 끝부분에 좀 맞춰줄게요. 네, 얼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1.11cm, 그러니까 11mm. 다시 그리드 스냅을 1mm로 바꿔주고, 11이니까 이번엔 왼쪽, 그 선생님이 보는 방향에서는 그 화살표가 왼쪽 화살표고요. 보는 방향에 따라서 위아래일 수도 있어요. 화살표가 옆으로 움직이는 게. 그래서 저는 왼쪽이니까, 그죠? 11mm니까. 네, 이 위치가 버튼의 위치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터. 선생님 거는 한 19mm, 20이라고 할까요? 가 가로 세로 20 맞고, 높이 부분 1.3cm, 13mm 정도 되네요. 이게 기판 위에 올라와 이제 위치를 잡아가야겠죠? 위치 한 이 정도 해서 정확한 위치 한번 맞춰볼게요. 일단 기판 위에 올라가야 되니까 작업 평면, 이 파란색 문운에서 1mm 떠야 되죠? 그래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의 윗방향 한번 눌러주면 1mm 이렇게 떴죠? 여기다 1 이렇게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위치가 조금 버튼 쪽, 요쪽 라인 끝에 있네요. 얼추 지금 맞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가운데 지금 뒤쪽에 보면 작은 원이 하나 있죠. 요 작은 원에 여기 간격을 재면 돼요. 이게 가운데니까. 그래서 그 간격을 재보니까 요 그 회로의 끝부분에서 한 4m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정가운데, 이 원통의 가운데가 안쪽으로 4mm 정도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커서를 이동시켜서 가운데로,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일단은 가운데쯤, 뭐 원기둥에 이렇게 화면을 여러 방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기도 했을 때 그 이 원통이 이 회로의 이쪽 부분이 이 원기둥의 가운데쯤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보면, 선생님은 요
그 키보드의 화살표 방향키로 움직였어요. 그 회로 두께가 2mm여갖고 이게 2mm 떠야 되네요. 2mm. 그리고 가운데쯤에서 4mm 정도 안쪽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이렇게 하고 요 끝 라인은 1.5, 1.5니까 지금 1mm씩이죠? 그리드 스냅이 1이죠? 1.5니까 0.5로 바꾸고 하나, 둘, 셋. 네, 요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모터에 작은 원 하나 더 그려야 될까요? 검은색 작은 원 하나 더 올라와 있죠? 요 부분. 그래서 요거 재면 한 7mm. 7mm고 높이가 6mm 정도 되겠네요. 원통 하나 불러와서 사이즈 7mm, 7mm. 그리고 높이가 6mm. 인 원통이 색깔은 검은색으로. 요게 지금 요 회색깔 위쪽에 있죠. 그래서 높이가 어느 정도 떠야 되냐면 이 회색이 13mm고 두께가, 그리고 요 기판이 2mm니까 한 15mm 정도 위로 올라와야 되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위쪽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10번을 선생님 눌렀는데 그 그리드 스텝이 5니까 5mm 올라온 거죠. 곱하기 10이니까 1로 바꾸면 5mm 15mm 올라야 되니까 10번 더 누르면 15mm겠죠. 1mm씩 움직이니까 이번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가운데. 그래서 요렇게 요 정도 생겼죠. 그래서 치수랑 이런 것들 혹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부품하고 다른 제조사, LG나 삼성이나 다른 제조사일 경우에는 사이즈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그걸 측정해서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해서 설계를 지금 반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선생님이 하는 방식으로 같이 해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제일 복잡해 보이는데 얘를 엄청 단순하게 설계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CD가 실제로 놓이고 그리고 CD의 정보를 읽어드리는 애가 있는 걔를 설계를 해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를 통해서 요 사각형을 만들고, 그리고 원통으로 요 지금 CD를 놓고 돌리는 부분을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각형으로 요 공간을 빼줄 거예요. 네, 그거까지만 설계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상자가 하나 원통 하나가 필요하죠. 상자 하나 원통 하나. 상자를 이제 전체 사이즈, 요 사이즈라고 봤을 때 가로가 한 0.6cm 정도 되니까 96mm죠? 꽤 크네요. 가로가 96. 색깔은 은색이니까 색으로 바꾸고, 세로가 11.7cm, 117mm 정도 되네요. 높이는 우리 CD를 돌려주는 부위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얘의 밑 뒤쪽을 보면 그 또 철판이 하나, 작은 얇은 철판이 하나 대져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일단 요거 한개 볼게요. 1.1cm, 11mm 정도 되네요. 1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원기둥, 이 돌아가는 부위에 높이를 재면 2.8cm, 2.8cm가 되니까 28mm. 28mm. 28mm고 원통의 높이가 2.1cm 정도 되네요. 그래서 얘가 요 가운데쯤 오는데 끝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1cm 정도 떨어져 있네요. 그러면 10번이겠죠? 왜냐면 선생님은 요 그리드 스냅이 1이니까 그 키보드의 방향키 버튼으로 움직일 때는 그리드 스냅의 단위를 꼭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몇 번인지, 몇 번 움직였을 때 움직이는 양을 알 수가 있으니까. 옆에서부터의 간격을 안 쟀네요. 32mm니까 일단 얘를 끝으로 갔다가 32mm니까 32번이죠.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CD가 놓여지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CD가 놓여지는 부분은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죠. 그래서 이 구멍을 좀 뚫을 건데, 어떻게 뚫을 거냐면 상자도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상자에 이 위쪽 상자, 색깔이 있는 상자 말고 그 좀 색깔이 없는 상자를 눌러보면 그 상자는 위쪽에 보면은 솔리드 구멍에서 구멍에 이렇게 파란색 표시가 돼 있어요. 그냥 상자는, 색깔이 있는 상자는 솔리드에 파란색 띠가 둘려져 있는데, 이 색깔이 없는 애는 구멍에
파란색 띠가 있어요. 얘는 다른 도형하고 이렇게 겹쳤을 때 그 우리 그룹화라는 거 하나로 만드는 걸 했잖아요. 그래서 그룹화를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얘를 구멍이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기존에 있는 도형에서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안쪽 부위, 지금 CD룸의 안쪽 부위를 재서 그 부분을 사각형으로 없애버릴게요. 5cm, 50mm죠. 그리고 5cm, 여기가 91, 여기가 5cm. 그리고 가운데 이 원통의 위치는 다시 잡을게요. 원통의 위치는 다시 잡고 이렇게 정렬로 해서 정렬을 누르고 가운데 하고 이제 둘을 정렬이 됐으면 그룹화를 눌렀더니 회색 도형에서 사라졌죠. 가운데 부분이. 그리고 다시 원통을 배치시키면 7mm. 다이어 7. 선생님 그리드 스냅이 1이니까는 이 끝에다 갖다 놓고 7번. 옆은 29니까 끝으로 이동하고 29번. 이쪽은 아까 선생님 생각에 32mm, 반대쪽은 32mm고 반대쪽은 29mm 정도 됐으니까 하여튼 요정.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그 이 부품들을 하나의 제품으로 다시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품들의 위치라든지 부품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는 조립을 할 때 서로 겹쳐지지는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3D 모델링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모델링한 부품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제 스피커에 한번 배치를 해볼 거고요. 그 배치하기 전에 부품별로 한번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따라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 이런 3D 3차원 설계라는 걸 3차원 형상을 접해봤을 거고, 보통 그 스케치북 또는 공책, 필로 그 그림을 그리는 거는 2D 2차원적인 형상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그 가로 세로에다가 높이가 추가된 거예요. 높이가 추가되니까 높이 하나가 추가됐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면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봐야 돼갖고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부품의 크기라든지 부품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밴드에다가 그때그때 한번 올려봐 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 설계를 한 번 더, 오늘 했던 과정들을 혹시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해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지금 설계한 부품들을 배치하고, 그리고 배치한 대로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키트를 다시 나눠줄 거고요. 그래서 그 키트를 통해서 한번 배치한 거하고 우리가 3D 설계한 거하고 조립해 본 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똑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